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건축산업기사 필기 제3회 기출문제 중에 제1과목 건축계획, 제2과목 건축시공 해서 1번부터 40번까지 40문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니다. 공동주택의 스키플로어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니까 스키플로어 형식에 대한 거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4번 보시면 단층형과 복층형의 짬뽕 해서 반층씩 어긋나게. 그래서 얘는 스키플로어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보통 아파트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일반적인 단층형은 모든 우리가 중복도형이나 편복도형에 많이 쓰이는 게 매 층마다 다 쓰죠. 그런데 이게 복층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짝수층 위층에 복도가 없습니다. 뭐 1층에 복도가 있고 3층에도 있고 5층에도 있고 7층에도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틀리죠. 그래서 짝수층마다 여기에 복도가 없는 게 특징인데 이게 복층형, 이게 단층형, 플랫형. 그렇지만 스키플로어형은 요게 이렇게 반층씩 어긋나 있죠.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디서 내리면 얘가 계단을 좀 반층 내려가거나 반층 올라가거나 그렇게 항상 반층씩 어긋난다 하는 게 바로 스키플로어형의 정확한 특징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해설에 지금 이 스키플로어형의 특징 나오죠? 특징 반드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층씩 어긋나게만 있는 게 아니라 유효 면적 증가하고 복도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갑니다. 주택 부엌의 작업대 배치 형식 중 L형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에 보시면 분리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아니고 모든 방에서 작업대 접근 및 용이 가능하다가 아니고, 이 분리형이라는 것 자체가 부엌의 완전한 독립된 식사 형태죠. 우리 사무소에서 독립코어가 있었잖아요. 이 독립코어 형태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 있는 게 분리형. 그리고 L자 형식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L자, 기역자 형태로 돼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아예 설명 자체가 틀렸습니다. 3번 갑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동 배치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3번 보시면 5개 주차장을 이용하여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한다. 여러 번 틀린 보기도 똑같이 나오죠. 요즘에 신축 건물, 신축 아파트들 보시면 5개 주차장 거의 없게 만들죠. 전부 다 지하 주차장이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선호하고 대부분의 한 95% 이상은 지하 주차로 다 완료를 하고, 나머지 5% 꼭 필요한 뭐 이머전시나 그런 걸 위해서 5개 주차장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5개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빈 공간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해서 오픈 스페이스 요거를 그대로 확보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하 주차장을 사용해서. 틀린 보기도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4번 갑니다. 상점 건축의 진열창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갑니다. 1번 보시면 밝은 조도를 얻기 위해서 광원을 노출한다. 이게 노출하게 되면 눈부심이 심해서 거부감이 느낄 수 있어요. 건축화 조명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번 내부 조명은 전반 조명만 사용한다. 그럴 리가요. 항상 전반 조명, 국부 조명 둘 다 사용을 합니다. 전반 조명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방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방 들어가자마자 옆에 출입문 바로 옆에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를 딱 키면 전등이 한가운데 있는 전등, 그게 바로 전반 조명이고요.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보면 스탠드를 키죠. 스탠드는 바로 그 책상 위만 밝게 비치는, 그게 바로 국부 조명입니다. 이 전반과 국부 조명을 함께 사용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3번 진열창의 내부 조도, 이건 여러 번 나오는 거죠. 내부 조도 외부 조도보다 더 낮게 하지 않고 더 높게 또는 더 밝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4번만 맞는 경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히려 4번보다 1, 2, 3번 요 해설 이게 더 중요해요. 4번보다, 맞는 4번보다 틀린 1, 2, 3번에 대한 해설이 더 중요하다. 자, 5번 갑니다. 학교의 강당 및 체육관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옳은 것 갑니다. 1번 체육관의 규모는 배구 코트 규모, 배구 코트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농구 코트를 기준으로 하죠. 2번 강당은 반드시 전교생 전원을 수용하는 크기 아니죠. 일부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당에서는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하기 때문에 입학식은 신입생만 들어오고 졸업식은 졸업생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일부만 들어오게 그 정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3번 강당의 진입계획에서 학교 외부로부터의 동선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 강당에 주로 쓰이는 게 물론 그 학교의 학생들 훈시 같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입학식 아니면 졸업식이니까 입학식 졸업식 때 전부 학부모들 다 오시잖아요. 외부 인사들이 오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동선 굉장히 중요하죠. 고려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강당 4번 보시면 강당 체육관을 겸용할 경우에 강당은 2글자, 체육관은 3글자, 3글자가 이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체육관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6번 갑니다. 사무소 건축의 코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독립코어는 방제상 유리할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유리한 건 양단 코어. 양단 코어가 유리하고 독립코어는 오히려 다 나머지는 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불리한 거죠. 얘만 양단 코어만 유리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7번 갑니다.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3번 보시면 비상계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방제계획에 유리하다. 정반대입니다. 비상계단으로 사용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방제계획에 유리하다가 아니라 방제계획을 반드시 따로 세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수강생 중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교수님, 에스컬레이터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거나 뭔가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전기가 다 나가기 때문에 이게 멈춰서 비상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멈춰 있는 거는 계단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피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게 전기가 언제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는 거죠. 막 역회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는 비상계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거 금지.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는 그냥 화재가 나면 그냥 없어졌다, 막 파괴됐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방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를 꼼꼼하게 따지게 됩니다. 그걸 알아두라는 말씀이죠. 자, 8번 갑니다. 아파트 평면 형식 중 계단 실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집중력에 비해 부지 이용률 높다? 그럴 리가요. 집중력이 1등, 그리고 부지 이용률은 계단 실령이 꼴등. 1등에 비해서 꼴등이 제일 좋다? 정반대죠. 계단 실령에 비해서 집중력이 대지 이용도가 제일 높습니다. 얘는 제일 높은 거, 얘는 제일 낮은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2번, 복도형에 비해서 프라이버시에 유리하다? 정확하게 맞죠. 복도가 없이 아예 홀로만 돼 있으니까. 계단 실령의 다른 명칭 홀령이잖아요. 홀령.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제일 유리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거주성이 가장 좋은 게 계단 실령이죠. 3번, 다른 유형보다 독신자 아파트에 적합한 거 중복도형이죠. 중복도형. 4번, 중복도형에 비해서 한 대의 엘리베이터에 대한 이용 가능한 세대수가 많을 리가 없죠. 중복도형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 다음이 편목도형이고,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게 계단실. 그래서 계단실형,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살고 계시는 웬만한 좋은 아파트들은 딱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얼마 안 기다립니다. 왜냐면 이용자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중복도는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도형은 완전 초고층으로 못 지읍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초고층으로 지었다가는 너무나 많이 기다려요.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나서 거의 한 1분이나 1분 30초 내로 와야 되는데 한 15분 기다려야 돼. 그럼 누가 그런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너도 안 와도 안 들어가죠. 아예 안 사죠. 9번 갑니다. 연립주택의 타운하우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 보시면 토지 이용 및 건설비, 유지관리의 효율성은 낮다? 낮을 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높죠. 효율성이 대부분 높은 게 바로 공동주택의 특징. 타운하우스, 연립주택은 타운하우스도 있고 테라스 하우스도 있고 중정형 하우스도 있고 많잖아요. 다세대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도 역시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단독주택에 비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연립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아예 공통점. 10번 갑니다. 공간의 레이아웃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동선계획, 평면계획. 그래서 평면계획, 동선계획, 얘네들은 항상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